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 타이틀 보면은 최우선 영어 단어 뭐 이런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글이나 영어나 보면 어휘라는 것이 뭐 몇백 개 수준은 아니잖아요. 보통은 뭐 10만 어휘 전체에서 3만 어휘를 먼저 외우자, 2만 어휘를 먼저 외우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어휘들을 먼저 공부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사전 한 권에 나와 있는 모든 어휘들, 사전 한 권에 나와 있는 어휘들 모두 다 알면은 너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도 한국말에서 국어사전 모르면은 국어사전 펼치잖아요. 그럼 한자로 되어져 있는 말들이나 우리나라 고유한 말들 중에서 모르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르는 어휘들이. 그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사전에 나와 있는 어휘의 보통 한 30에서 한 40% 정도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어휘를 알고 있는, 뭐 어휘 박사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어휘를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통 일반인들이 사전에 나와 있는 어휘 중에서 20% 정도 어휘를 갖고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전체 어휘 중에서 20%만 갖고도 의사소통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데, 그 20%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공부해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써먹을 수 있는 효용성 있는 어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쉽게 말해서 최우선 영어 단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영어 단어는요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외워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휘 외울 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통 칸이 나누어져 있으면 정보를 주는 스페이스가, 여기에 이제 막 영어로 된 단어들이 있고, 여기 한국말로 뜻이 나와 있고 예문이 있고, 뜻이 나와 있고 예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보통 돼 있잖아요. 그건 좋아요. 이거를 뽑을 때 어떤 식으로 뽑냐 하면은 빈도, 즉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가라는 frequency를 기준으로 뽑거든요. 등장하는 빈도 기준으로 뽑는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갖다가. 그래서 뭐 별 3개가 붙이기도 하고 별 2개, 별 1개, 이런 식으로 이제 빈도를 표시하기도 했잖아요. 그죠? 이 방식 자체 다 좋아요. 그런데요, 딱 하나, 기존에 우리 한국에서 수많은 어휘집들이 있었을 때 아쉬운 거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영어는 명사하고요, 품사적으로 형용사 또는 부사, 뭐 동사, 뭐 접속사, 이런 여러 가지들 그 말들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동사만큼은 좀 특별하게 취급해 주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왜 동사는 특별하게 취급되어져야 되냐 하면은 명사나 형용사 같은 것은 굉장히 개별적인 말이에요. 개별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명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단어가 있다고 쳐보세요. 뭐 어려운 단어, 뭐 명사 한번, 제가 어려운 게 뭐 머릿속에서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쉬운 단어 한번 해볼게요. pur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순수함 또는 순수,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purity라고 해요, 명사로. 그럼 이 purity, 그냥 순수함,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 이것 이상 특별하게 뭐 더 연결해서 할 말들이 별로 없어요. 기껏 해봤자 예를 들어서 수식어 중에서 어떤 말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가, 이런 말들과 꾸미는 말들 정도 하나 더 붙는 정도, 그 정도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absolute 뭐 이렇게 한번 붙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 순수 정도의 뜻이거든요. 그럼 근데 여기는 다른 뭐 많은 형용사들도 더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는 이것 순수 이렇게 해서 1대1적으로 그냥 그 개념을, 핵심 개념을 한국말적으로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동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동사를 갖다가 만약에 외우는데 이렇게 뭐 한번 해보세요. 자, ask 이런 동사 있다 쳐보세요. 이걸 동사로 보통 학생들은 뭐냐면 ask 이꼴 뭐다? 뭐 묻다. 뭐 두 개의 뜻 중에서 요구하다. 뭐 이런 뜻 정도까지.
이러고서 그냥 ask는 나 다 알아. ask는 묻다 아니면 요구하다잖아. 이러고 띡 명사 외우듯이 마치 그렇죠? 이렇게 아까 purity 순수, ask 묻다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외우는만 못해요. 이렇게 되면요. 왜냐하면 동사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동사는 얘가 뒤에서 어떤 특정한 패턴을 항상 끌고 다녀요. 그래서 동사는 패턴, 얘 뒤에서 주로 어떤 패턴이 오느냐라는 패턴 전체를 기억해 줘야 돼. 그래야지 그걸 갖고 실제로 영작도 할 수 있고 글에서 나와 있었을 때 글을 빠르고 저만큼까지 볼 수 있어요. 여기 ask라는 동사 보면서 벌써 저만큼까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독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보면 늘 이렇게 쫙쫙쫙쫙쫙 단어들이 나와 있으면 이거 이해하고 이거 이해하고 이거 이해하고 이거 이해하고 그래서 막 단어들을 갖다가 이걸 개별적으로 이해하면서 그 뜻을 갖고 막 서로 간에 때려 맞춰 갖고 아 이게 이런 글이겠거니라고 추측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독해가 아니라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정말 딱 아 이거는 뭐야 저기까지 한꺼번에 훅 보고 오케이? 뜻도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그 막 추측으로 때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빠르게 글의 의미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동사의 뒷구조를 얼마만큼 예측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제가 동사 뒷구조를 패턴을 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ask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알지 마시고 반드시 뭐다? 명사. ask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서 뭐라고? 명사 2개 이렇게. 또 ask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명사 뒤에서 to 동사 원형. ask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to 동사 원형. ask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명사 for 명사. ask가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서 for 명사. ask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ask 뒤에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 should는 생략할 수 있음. 최소한 ask가 나오면 ask는 여러분들 보세요. 빈도상 자주 나오는 단어 맞죠?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뜻만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세상 모든 단어들 다 이런 패턴까지 기억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동사들 다 이렇게 기억하려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동사를 다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빈도 진짜 높은 단어들. 몇 개예요? 개수로 말해주세요. 대략 개수로 한 300여 개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와 300개 되게 많다. 그렇지 않아요. 맘만 먹고 하잖아요. 300개? 독한만 먹으면 한 달이면 해요. 약간 순한만 먹으면 한 4, 5개월 정도 후면은요. 300개 중요한 동사들의 이 뒷구조를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독해의 질과 여기서 독해란 건 해석입니다. 해석의 질과 해석의 속도, 해석의 정확성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 한번 체험해 보세요. 이걸 알고 있었을 때하고 모르고 있었을 때하고. ask 뜨잖아요. 여러분들이 ask 검색을 딱 집어넣어서 ask가 뜨는 모든 문장들을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현해 준 거 있죠. 이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90%라고 보면 돼요. 그럼 10%는요? 이제 10%는 특이하게 이것을 벗어나는 패턴들도 나올 수 있긴 한데 알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이제 너무 많은 걸 다 외워야 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자주 나오는 패턴만 즉 패턴의 90%까지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 동사들이 뒤에서 명사를 받는다는 것은 전부 이 동사들이 뭐다? 타동사란 얘기죠. 또는 타동사 구란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이랬을 때는 이 명사들은 전부 다 뭐다? 수동태라는 것의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아시겠죠? 수동태는 배운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 전부 다 앞으로 옮겨지면 형태가 전부 어떻게 나와요? BPP라는 be asked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이거는
모든 타동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규칙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얘는 앞으로 옮기고 be asked로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아는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이해하면 되지. 거꾸로 ask 명 혹은 명 be asked 이렇게까지 새로 하나 갖다 외워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되죠. 자, 누구누구에게 물어보다 무엇을 물어보다예요. 에게 을을 물어보다. 다만 여기 favor가 오면은 부탁 따위를 요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고요. 이렇게 오면은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해달라고 요청하다라는 뜻이고요. 이건 뭐뭐 할 것을 요청하다고요. 이거는 A에게 B를 요구하다고요. 이거는 이것을 요구하다고요. 이건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고 요구하다예요. 자, 물어보다라는 뜻도 있고 요구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죠? 근데 뒤에 어떤 패턴이 오느냐에 따라서 물어보다의 의미인지 아니면 요구하다의 의미인지가 달라지죠. 그죠?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붙었을 땐 거의 다 요구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요. for가 붙었을 때도 요거는 전부 요구하다 개념이에요. ask가 뒤에서 대절 받으면 요구하다로 해석해야 돼요.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고 요구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어보다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적어요. 물어보다의 의미라는 건 주로 질문이니까 ask가 어떤 question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어울리면 전부 물어보다가 되겠지만 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거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투부정사나 for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거의 요구하다로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적어 놓았지만 실제 최우선 영단어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최우선 영단어 책이 지금 현재 최우선 영단어 책 한 권 갖다 주세요. 자, 책이 없이 지금 이걸 해야 되니 참. 자, 죄송해요. 자, 이 책 잠깐 한번 보시면 여기에 ask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A부터 제가 동사 인덱스 보시면 이제 A부터 쭉 하니 해놨는데 ask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나오죠. ask 보면은 21번에. 그러면은 ask의 뜻만 적은 게 아니라 ask 명사 두 번,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for, to, for 바로 붙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이 금방 말했던 대절 받는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선생님이 안 나오는 경우는 수업 시간에 분명히 설명을 해요. 근데 나오는 경우는 여기에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대절을 받았을 때는 요구하다고 여기다 if나 또는 뭐 WH 받으면 그때는 전부 다 물어보다고 인지 아닌지 물어보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물어보다 이렇게 이런 설명을 다 하거든요. 동사는 이렇게 외우는 것이 명사 10개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동사를 외우는 것이 명사 어떻게 보면 30개 외우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는 뒷 구조와 함께 반드시 기억해 달라. 뜻만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런 동사를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아니라는 거죠. 딱 뭐라고? 300개. 그럼 끝이에요. 대략 about 300개 정도면 끝이에요. 당장 급하면 100개 정도만 이렇게 동사 제가 금방 하나 해드렸잖아요. 100개 정도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독해할 때 뒷구조가 예측이 되기 시작해요. 여기 보는 순간 저만큼까지 예측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find란 동사가 있고요. allow란 동사가 있고요. 굉장히 빈도 높은 동사이죠. 자주 보는 동사. 이거 누가 모르겠어요. 뜻은 다 안다니까요. 요즘 초등학교 4, 5학년이면 다 아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 영어를 하면서 이거 뜻을 안다 해가지고 내가 이 단어를 안다. 아니, 동사라 그랬잖아. 동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동사는요. find가 나오면요. find 뒤에서는 명사가 나오든가 주로 절이 나오든가 뭐 이렇게 물론 이 that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WH에 관련된 절도 나올 수 있고요. 명사 몇 번 나올 수 있고요. 2번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뭐 올 수 있어요? 형용사 나올 수 있어요. 요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find가 떴을 때 90%라고 보시면 돼요. 요 패턴 나왔을 때. 그럼 이 find는 여러분 또 이거하고 이걸 찾다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find는 반드시 찾아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look for는 보통 찾다인데 찾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find는 결과를 말하기 때문에 look for는 찾아보다이고 find는 찾아내다예요. 이렇게 한국말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명사 받으면요. 찾아내다. that 이하의 사실을 발견하다. 여기서는 이제 WH가 들어갔으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했는지를 발견해내다 개념이죠. 이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찾아주다 개념이고요. 요거는 누구누구를 또는 무엇을 뭐뭐라고 파악하다예요. 파악하다. 뒤에 명사대에 형용사하면 find의 뜻은 파악하다 내지는 생각하다, 여기다 이런 개념이에요. 뜻이 바뀌어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계셔야지만이 find가 실제로 우리 해석에 나왔을 때 여기까지를 다 예측할 수 있어요. 뜻도 정확하게. 물론 수동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명사가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알겠죠? allow가 나오잖아요. 그럼 allow 뒤에서 명사 2번 나오거나 또는 allow 뒤에서 명사 2 플러스 동사원 이렇게 나올 확률이 90%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다. 이거는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허락해 주다예요. 물론 수동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 바로 명사 붙는 게 있으니까 얘를 앞으로 뽑아내면은 이 여기 있던 명사가 앞으로 옮겨가는 순간 얘는 형태가 BPP니까 be allowed라는 형태가 나오겠고 여기서라면 뒤에 명사가 남아있겠고 아래서라면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도 독해하다 보면 무지하게 많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면 누구누구에게 뭐뭐가 허락되어지다. 이거는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허락되어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수동태 걸렸으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사는 그냥 명사의 핵심적인 다의어라도 뜻과 명사를 바로바로 1대1로 그냥 외우고 넘어가도 되지만 동사만큼은 뜻만 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뒷구조와 함께 기억할 것이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건 뭐 책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attend라는 단어가 있다고 쳐보세요. attend라는 단어도 빈도가 굉장히 높은 단어임에 틀림없어요.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뜻으로만 딸랑딸랑 attend 뭐 이렇게 하지 말고 attend 뒤에는 명사가 나오든가 on 다음에 명사가 나오든가 to 다음에 명사가 나와 이렇게 기억을 기본적으로 해주세요.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엄청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명사 나올 때 on 다음에 나올 때 to 다음에 나올 때는 뜻이 다 다르죠.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혹시 여러분 아세요? on 다음에 명사 나오면 무슨 뜻인지? attend on 명사? to 다음에 나오면요. 뜻이 다르죠. 예. 이거는 시중들다 개념이고요. 이거는 주목하다 개념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다니거나 출석하거나 참석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패턴별로 나누어서 기억해야지 그냥 attend, 출석하다, 주목하다, 시중들다 이렇게만 뭉뚱그려갖고 뜻만 외워놓으면 나중에 이게 왔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몰라요. on이 왔을 때가 시중들다고 to가 왔을 때가 주목하다고 그냥 명사 오면 어디에 출석, 참석, 직관적으로 다니다라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은 attend 떴을 때 절대로 헷갈리지 않고 여기까지 한 방에 팍팍 해석할 수 있어요. 뭐 파생명사는 다 아시다시피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 보세요. attend 뒤에서 그냥 명사 왔잖아요. attend 뒤에서 이거는 pp고요. 이거는 pp니까 내비두시고요.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건 on 나왔죠? 이건 to 나왔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냥 명사 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출석 참석이니까 여기까지 딱 보고 그들은 대학을 다녔다. 함께. 그 다음 여기서는 이거는 후치 수식이니까 이건 내비두시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 더 설명 자세히 드릴게. 이거는 보니까 attend on 나왔지. 그럼 뭐라고? 시중들잖아. 그러니까 왕자를 시중들다라는 개념이구나. 여기서는요. attend to 주목하다 라는 뜻.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the main thing 중요한 것은 누구? the injured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것이다. 주목하다는 이제 돌본다라고 의역을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주목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 말이 뭐냐면 attention이에요. attention은 영어로 뭐다? 주목, 집중 이런 뜻이죠. 차렷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죠. attention, 차렷이라는 주목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꼭 attend가 나오면 명사 오건 아니면 on 나오건 아니면 to 나오건 해서 다니다. 이거는 뭐라고? 시중들다. 이거는 주목하다, 집중하다 이런 개념.
오케이? 그래서 attendant라는 단어도 아까 파생어로 잠깐 나왔죠? attendant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attendant. 예, 시중 들어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flight attendant가 비행기에서 시중 들어주는 사람들이니까 보통은 승객 보조하는 사람들인 승무원들을 flight attendant라고 하죠. 그렇죠? 자, 도우미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attention이라는 거 attend to에서 나온 거죠. 집중 이런 개념에서. 알겠죠? attendance라는 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던 여기서 나온 말이니까 출석 또는 참석, 출석률 이런 정도의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자, 해서 앞에 벌써 2개나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하나 더 해보세요. convi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막연하게 어떤 뜻인지 대충 아시죠? 그죠? 이거는 convince라는 단어는 이 뒤에다가 보통 명사, 주로 이제 사람을 많이 받는데 꼭 사람만 받는 건 아니에요. 이걸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명사 이렇게 오잖아요. 여기도 명사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convince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뭔가를 납득시키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거. 그래서 끄떡끄떡.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증거도 제시하고 설득도 제시하고 해가지고 끄떡끄떡. 그 상대방에게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을 convince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패턴이 명사 뒤에다 대절 나오든가 아니 명사 뒤에서 to 플러스 동사원형 나오든가 아니면 명사 A, of 명사 B 이렇게 명사 사이에 보통 of가 들어가게 만들든가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패턴. 물론 수동태도 되니까 얘를 앞으로 뽑아내면은 앞에 명사가 빠지면서 전부 동사는 be convinced라는 형태로 나올 수 있죠. 이거는 보편적 룰이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서는 뭐가 남고 뒤에서 대절이 올 것이고 여기서는 뭐가 오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뒤로 올 것이고 여기서는 뭐가 오고 of be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수동태 걸리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기본 뜻이 뭐라고요? 이 명사를 전부 납득시키거나 확신시킨다라는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이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거야. 누구누구에게 뭐뭐 할 것을 어떤 행위를 할 것을 확신시켜주는 거야. 납득시켜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이걸 하겠지 결국은. 알겠어. 내가 꼭 할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납득 내지는 확신시켜주는 거지. 자, 그런 식으로 보통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예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convince드에서 바로 보세요. 대절 바로 떴죠. 하나는. convince드에서 to 부정사 뜨죠. 여기까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convince A over B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여기까지. 안 그러면은 맨날 뭐라고 그 무엇도 확신시킬 수 없어. 그 사람 또 읽어보는 거지 막 이렇게 읽으면서 막 뜻을 때려 맞춰야 된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convince 명사 대절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이 사실을 확신시키다 이렇게 기억하면 그 무엇도 그 사람에게 이 사실 어떤 사실 other people are paying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가 아까 attend to에서 온 말이에요. 집중하다 주목하다 그의 코에 아무도 pay attention to 여기 보면 no가 왔으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그의 코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납득시켜 줄 수 있는 것 확신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자, 여기도 보니까 convince 명사 투부정사 왔으니까 what convinced you to vote for them 했죠. 의문문이니까 무엇이 너에게 그들을 위해서 투표를 하도록 확신시켜 주었니? 이런 얘기니까 너 뭐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투표해야 될 거라고 확신했니? 이 정도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nvince A of B니까 그는 나에게 of his innocence 자기의 무죄 또는 순결함을 확신시켜 주려고 애썼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 기본적 패턴 구조까지 같이 했었을 때는 독해의 속도와 정확성, 예측한 능력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측이라는 것은 내용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예측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 예측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늘 보면은 내용을 예측하라. 왜?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뒤에서 뭐 하겠니? 반박하겠지. 이런 식의 언어적, 국어적 접근을 주로 많이 해온 게 사실이에요. 선생님 늘 강의하는 제 세월만큼이나 제발 구조적 예측을 먼저 하고요. 언어적 예측은 좀 나중에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좀 아시겠죠? 하나만 마지막 더 해보세요. 컴바인이라는 단어 거의 다 아세요. 컴바인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컨비네이션이 명사고. 컴바인은
이게 묶는 거예요. 묶는 거. 근데 그냥 combine 묶다, 연합하다 이렇게만 알면 안 되고요. combine 떴을 때는 뒤에서 묶으려면 당연히 한 개를 묶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개가 있어야지 묶는다는 말이 성립이 되니까. 그래서 복수명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people을 쓸 수는 있죠. 근데 person을 쓸 수는 없죠. 단수니까. 이건 복수니까. 무엇들을 함께 묶는다. 이런 개념. 아니면 단수를 쓰려면 이 뒤에다 이걸 달아서 A를 B와 함께 묶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복수명사가 오든가 아니면 A with B가 오든가 아니면 바로 combine with가 올 수 있어요. 그 경우는 뭐냐면 주어 combine with 목적어 그러면은 얘가 이것과 묶이다가 되는 거예요. 묶다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이것과 합쳐지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복수주어를 써가지고 they combined 이렇게 써도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복수니까. 그들은 묶였다 내지는 합쳐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의 복수명사를 달면은 무엇들을 함께 묶었다. A를 B와 함께 엮었다, 묶었다. 또는 주어가 목적어와 묶인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묶인다, 합쳐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계시면 컴바인이 왔을 때 여기 보시면 아까 수동태는 늘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랬으니까 아까 뭐 왔었어요? combine A with B. 이 구조에서 얘가 앞으로 빠져나가면 당연히 be combined with B.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the pursuit of knowledge에서 지식의 추구라는 것은 wisdom, 지혜와 합쳐져야만 된다, 묶여야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combine with로 쓰면은 뭐뭐와 합쳐지다. A는 B, 즉 hydrogen 했습니다. 수소, 원자, two atoms 두 개와 one of oxygen, 예, 산소 원자 한 개가 combine with 합쳐진다. 그래서 그 결과 form water 물을 형성한다. 또 마지막에도 보시면은 combine oxygen and hydrogen combine 했죠. 자, 처음부터 복수명사를 써서 이렇게 처음부터 복수명사 썼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복수명사를 써가지고 산소와 수소가 combine 합쳐져서 to form water 물을 형성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combine이 뜨면은 항상 combine 복수명사, combine A with B 또는 combine with 또는 뭐라고? 복수명사 combine. 물론 수동태, 목적어 있을 땐 수동태로 옮길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예측하시면은 combine이 왔을 때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combine이 오더라도 이런 패턴 속에서 나올 확률이 90%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벌써 동사 몇 개 했어요? 4개나 했잖아요, 우리가. 5개 했나요? 응? ask도 하고. 그죠? 뒤에서 3개 보여드리고. 그죠? find도 하고 많이 했네요. 선생님이 급하면 일단 100개 정도를 먼저 하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설명에서 벌써 여러분들은 6개의 동사의 뒷구조를 공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금방 아주 빠르게 독해력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다 생각하시고 명사는 그냥 뜻 하시면 물론 그것도 나중에 좀 더 정교하게 해야 되긴 하겠지만 당장은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은요. 동사는 꼭 기억하십시다. 뭐와 함께? 뒷구조와 함께 같이 기억할 것. 이렇게 이것이 바로 최영단이라고 하는 최우선 영어 단어라는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이고 이 책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동사 여기서 보면 대략 한 300개 정도의 단어가 나오거든요. 개수는 총 해서 370 지금 단어가 393개의 단어가 실려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동사만 다른 건 아니고 명사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뭐다? 한 300개 정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이 책 한 권 띄고 나잖아요. 그럼 진짜 여러분 느낌이 독해할 때 우와 이거 내가 했던 단어인데 진짜 이렇게 예측하니까 뒤에 다 보이네 이런 느낌 확실하게 드실 거예요. 정말 저는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